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로 아들 잃은 엄마입니다. 벌써 1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 아들이 잠들 곳이 없고 우리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 없어 유가족의 아픔은 지금 한이 되고 원이 되어 유가족들은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에 밀려 11주기가 다가왔지만 대구시의 악마 같은 행정은 변함이 없네요. 저희 유족들도 대구시장의 약속을 믿고 따랐는데 대구시장은 저희들을 범죄자로 취급합니다. (2월 18일은) 별로 안 기억하고 싶습니다. 제 집은 홍곡동이고 일하는 역은 상인역이었어요. 이제 차를 타고 갈 때가 있고 이제 지하철 타고 갈 때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날 차를 안 가지고 갔었으면은 아마 그 참사난 열차를 타고 아마 퇴근했을 겁니다. 처음엔 저희들 제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저도 그 열차가 있는 터널에 이제 들어가 보고서야 정말 이게 엄청난 대참사였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이게 2.18 참사냐, 나 해고냐,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다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지. 내 인생에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는. 플라스틱 우유통, 관람하고 기름통을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객실 내에 투척, 방화한 것으로 추정. 청소 노동자 3분과 그리고 이제 저희 통신과 검수 근무를 하던 4분과 7분의 노동자 현장에서 같이 돌아가셨고, 장대성, 김상만, 정연준, 한 분 최모라는 분이 계신데 최환준 씨라고 있는데 이제 제가 교대에 근무할 때 그분은 이제 통신 직원이라서 같은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좀 아팠죠. 지하철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7분은 아주 좀 이중적 위치에 있다랄까요. 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좀 오히려 뭐 장례식도 어떻게 보면 더 좀 조촐해 보이기도 했고, 좀 유족들도 뭐 어디 원망할 때가 사실 없는 거죠. 화재 당시 출입문이 열렸다면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지만 기관사 최 씨는 막천기를 빼내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입문을 열어 승객을 대피시킬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지고 전동차 안에 갇힌 70여 명이 희생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한 수사 범위가 사고 당일 근무자 전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방화 용의자와 전동차 기관사 등 7명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모두 중형이 예상됩니다.
어떤 행위 자체는 노동자가 한 건 맞죠. 열차를 몰고 들어가고 불이 나는 상황에서도 들어가고. 근데 그러한 지시를 내렸던 사람들이 그 상황들을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노동자들을 밀어넣는 거죠 사실상. 근데 이런 데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죠. 법원 재판 과정에서 판결에서는 대법원까지 확정난 속에서는 이게 공기호스가 이미 각 열차와 열차를 연결하는 공기호스가 이미 화재 초기에 손상이 되어서 이 마스크 키를 뽑는다고 문이 닫히고 이거하고는 이제 인과관계가 없는 걸로 법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다 밝혀졌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초기에 보도가 되는 바람에 기관사가 살인마라는 소리를 듣고 사실 엄청난 그런 그 비난을 받았는데. 시민들이 이제 지나가시다가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래도 아무 말도 못했었어요. 심지어 우리는 공사 지시로 해가지고 아무도 근무복을 착용을 안 했어요. 근무복을 착용을 하면 시민들이 와서 해코지를 하시니까 근무복 착용하지 말고 직원이 아닌 것처럼 근무하라고 했었어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다 죄인이 됐어요. 부상자든 뭐 아니면 관리자였던 어쨌든 안에서 그런 게 구조했든 아니든 이제 전부 죄인으로 이제 이 지목을 받았고 혹시나 사고 처리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면서 몇 달 보냈었고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라는 게 그 현장 노동자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죽으면 의인이 될 수 있고 살아남으면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여기서 상당히 피해감이 들었죠. 그 당시 현장에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죽고 8명이나 구속되고 처벌을 받았지만은 또 많은 노동자들은 살인마라는 소리를 뒤집어 썼지만은 사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가장 좀 문제를 느꼈던 것은 그 지하철을 만들었던 대구시 그리고 지하철 공사의 어떤 그 고위 간부들은 사실 아무런 처벌도 사실 받지 않아서 그것이 너무 저희들은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너무 무책임한 거죠. 현장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문제를 또 초월해서 대구 시민들한테 이거는 해야 될 짓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희생 가해자라는 느낌을 못 가지는 거죠. 가해자라는 느낌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장 노동자들이었어요. 그 당시. 그럼 물론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시민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하고 해도 저희들은 참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가해자니까요. 비교적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보다도 그 최신의 전동차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 시스템이나 이런 면에서는 다른 도시에서 운항하는 것보다는 최신의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하철 최근에 만든 지하철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 그 전동차 10분 만에 개판났습니다. 그게 대구시 납득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안전한 지하철이라고 근거가 이거 산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새 거니까. 우리 중단하십시오. 이게 대구시가 유일하게 정말 이분들에게 사죄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유일한 선택입니다. 이번 참사를 부른 주범이 누구인가? 책임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조현영 시장, 윤진태 사장 이 두 사람의 사법 조치입니다. 살인마 조현영을 적극 구속하라! 특별수사본부가 해체되기 이제 마지막 대질신문에서 조현영 시장을 상대로 수사본부 이제 검사가 했던 말, 뭐 저는 그때 향판이니 경판이니 이런 용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사법부도 법의 논리, 그 양심의 그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감싸고 있는 강관 권력의 틀 속에서 뭐 죄도 죄가 아니게 되는 것이고 또 피해자도 피해자가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뭐 구조적 모순을 이제 검사가 한탄하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조현영 시장 앞에서. 처음에는 조현영 시장이 그 퇴진까지도 고민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이 참사를 그 묻으면서
조현영 시장 직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또 그 뒷받침하는 어떤 권력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 존재해 왔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이 참사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 모든 것을 우리가 면제를 해준 그런 어떤 좀 선례를 남긴 것이 아닌가. 힘없고 뭐 돈 없고 백 없고 이제 권력과 금력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진짜 철저하게 밟힐 수밖에 없구나. 아직도 그 조영 시장이나 그때 사장이나 조영 시장은 지금 똑똑히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것을 보면은 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구조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대구만의 문제인가. 대구신화공사나 이쪽은 끊임없이 빨리 이거를 어떻게든 좀 잊혀져가게 만드는 지하철 참사를 좀 시민들이 좀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쪽이 많이 치우쳐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중앙로에도 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그거를 지금 그냥 완전 잠금 장치를 해서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존경하는 시민들, 사고 이후 우리 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2005년에 개통하였고 3호선을 2014년에 차질 없이 완공하여 안전하고 든든한 시민의 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1만여 공짜는 희생자들의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규정과 체계를 계속 준비해 나가면서 모든 도시철도역에 스크린도어 설치 등 안전 관련 시설을 보강하여 안전도시 대구 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가족과 부상자들은 충격과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재난 설립도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범일 시장은 이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가장 극명하게 몸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증거 자료다. 현재 이제 추모식에 초기에는 대구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유족 단체가 분열돼서 추모식을 따로 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런 얘기, 이런저런 이유를 댔는데 올해는 통합해서 하나로 했단 말이에요. 안 왔죠. 해마다 핑계는 다 있었지만 결국은 뭐냐, 인정하기 싫은 거죠. 참사 가해자로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유족 단체가 존재한다라는, 유족들이 모여서 어떤 의사표현을 한다라는 것, 이런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2010년 말에 이제 드러난 수목장, 추모 공원에 대한 이면 합의,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인 다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시가 지금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정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이제 밝혀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없던 일로 하고자 하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죠. 아니, 이거 참배하는데요? 참배 안 한다니까요. 그거 마음 많이 전하라니까. 참배하는 게 아니고 잠깐 있다가 보고 갈 거예요. 보고 가시오. 이거 추모하는 데가 아니라니까. 아니, 추모를 안 한다니까요 지금. 당신도 추모한다고 적어놨잖아. 이거는 갔다 오니까 거기 가라니까. 나는 힘들어. 싫어. 왜? 와가 사는 거 자꾸 열받게 만들어. 아니, 공휴일이잖아요. 같이. 공휴일인데 당신도 이유가 뭐라요? 왔는 이유가. 참배하고 하는 거 그거 가서 하란 말이야. 여기까지 와서 할 필요 없단 말이야. 참배 다 끝났어요. 그럼 요 올 필요 뭐 있어 그래? 그래도 기념하는데 무슨 기념을 해? 저는 이것이 처음엔 단순히 지하철 참사였고 그것이 희생된 분들의 어떤 문제였고 그 안타까움들이었는데, 이것이
우리 대구라는 어떤 지역 사회의 전체적인 어떤 역량의 문제, 또 지역 사회가 이러한 것들을 좀 풀어나가는 갈등과 어떤 이런 마찰을 해소해 나가는 이런 데 있어서의 취약한 이 대구 지역 사회의 면이 해마다 추모제 때 되풀이돼서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또 참사 과정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어떤 그 불협화음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사회 통합 차원에서 그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통큰 어떤 리더십을 우리가 기대를 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런 어떤 조현영 시장에 이어서 지역의 권력 카르텔의 한 중심에 있으면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지 못한 그 물이 고여있다 보니까 장범한 어떤 카르텔, 권력의 카르텔들이 여전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조현영 전 대구시장이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기존 위원장인 김범일 대구시장이 내년에 있을 지자체장 선거 등으로 업무 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문화체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 중구청장님, MBC 사장님, 경제기관장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무지하게 잘했으니까 올해 무지하게 좀 더 잘합시다. 이걸로 끝낼까요? 어려운 곳곳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조현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가 억수로 잘했어요. 우리 대구 경북 사람들이 작은 거를 창피하게 잘 안 내놔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여기 뭐예요? 작은 정성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희망 2014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이 제막되었습니다. 동장군도 녹일 뜨거움으로 사랑의 온도탑, 우리 대구 시민들은 150도를 밝힐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께서 뜨거운 마음과 사랑으로 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력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끈이라 그래야 되나요? 끈이라 그래야 되나? 하나를 잡은 게 이제 하나 잡았다기보다는 찾고 내 손에 쥐어진 거죠. 노동조합이라는 게 좀 바꿀 수 있지 않나. 투쟁 승리하여 시민안전, 노동자안전 쟁취하자. 우리는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 경영효율과 이윤극단을 앞세운 정부 정책이 있음을 지적하고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였다. 일단은 모든 게 다 현장의 직원들 책임으로 다 돌리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 인정은 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지시하고 했던 그럼 지하철 공사는 무엇이며 거기서 나름대로 관리자들이 있고 우리한테 지시하고 공문 내렸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는 거죠. 시민들한테는 죄송하죠. 유족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안전이나 시스템으로 앞으로도 갚아 나가겠다는 거고 이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나간다는 게 2003년에 파업이었다고 하는 거죠. 03년도 파업은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이거 실제로 이제 이거를 참사가 나고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 이제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위기감이 있었던 거죠. 엄청난 위기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거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확 이게 계기가 된 거죠. 역으로 말하면 이제 대구시나 정부나 이쪽에서는 이게 오히려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 가만 죽은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와 보니까 또 말을 이제 제기를 하니까 그래서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래가 그때도 공동투쟁했지만 대구는 바로 이렇게 합의를 하락했거든요. 회사나 시에서도 얘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이게 갑자기 상급단 종교하고 파업을 한다는 게 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래 어떻게든 좀 빨리 좀 접는 게 어찌하면 좋았다는 거였고 그래서 좀 나름 이제 성과를 가지고 좀 현장에 돌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이게 한 1년 동안 그 힘이 현장에서 계속 작용을 했었죠. 우리한테 보호막이 돼주지 않는
회사, 공사에 대한 분노, 우리들을 공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대구시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합쳐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 힘으로. 그런 쪽에서 보면 이제 노동조합이나 저희들 스스로에게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해줄 수 있는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승리를 이끈 역사적인 대구 지하철 유기사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였던 조합운동들의 현장 복귀를 명령합니다. 네, 오늘 새벽부터 서울과 부산 등 4개 도시 지하철이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우려했던 교통 대란은 없었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 위협하는 2호선 계획 처리하라! 시민 안전 위협하는 2호선 계획 처리하라! 2호선 계획 처리하라! 대도동군 승리! 지난해 그 엄청난 피해와 인명을 앗아갔던 대구지하철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2호선의 현장의 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 위탁과 외주 영역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도 안전하고 우리 시민의 안전도 함께 보장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안전은 대구시장 조현영이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하철 참사를 거치면서 조합원들이 느꼈던 뭐 황당함, 또 그 어떤 자괴감, 이런 것들이 다시 노동조합과의 어떤 2003년 파업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는 그 과정에서 성과를 얻고 이 상황을 이제 극복을 하게 되니까 조합원들이 좀 자신감들도 있었죠. 그때 이제 그렇게 자신감이 회복되고 정말 조합원들이 2호선 교통이 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름 이런 의식들이 이제 그 당시엔 충만했는 것 같아요. 2호선이 개통이 되면 다시 이제 상당한 수의 인력을 뽑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많게는 2,000명까지 조합원을 두는 거대 노동조합이 된다. 이 거대 노동조합이 강성노조의 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안 쪽하고 대구시하고 공사하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은 뭐 2003년의 성과에 아직까지는 좀 도취되어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준비된 계획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부서졌다 라고 생각하는 조합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후에 나도 철저히 준비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5시에 이사회를 대구시청 2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5분 전에 작업사무실 팩스를 미리 엮고 이 뭐야? 이 가만히 가니까 다 끝나고 하고 다 내라고 아주 이사를 하고 그렇단 말이거든요. 자기들 스스로 2호선 계획이 안전하고 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면 왜 숨어서 이사회를 하고 또 이제 자랑스럽게 이사회를 통과시켜서 이제 집행에 바쁘실 우리 손동식 사장님께서 이렇게 자리에 없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정확히 계획을 몇 시였습니까? 5시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에 팩스 현전했습니다. 또 누구한테 지시했습니까? 4시 반 정도. 4시 57분 아닙니까? 3분 전에 아니었습니까, 지금? 어제 제가 정확히 팩스를 본 시간이, 팩스에 찍혀있는 시간이 4시 50분. 날짜는 달라도 시간은 정확하게 돼 있대요. 4시 56분에 왔습니다. 4분 전에 통보하는 게 무단대 취지, 사전 통보하는 취지에 맞다는 거죠? 네. 흔히 파업 들어가게 되면 이게 뭐 외부의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노사간에 뭐 교섭하는 모양이라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 차이가 크다 할 텐데, 아예 지하철공사에서는 저희가 파업고 전날과 조정이 끝나고부터는 상당 시간 동안 아예 그 교섭을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고, 밖에서 보면 현장 조합원이나 바깥에서 우리가 억수로 강경하게 갔다라고 어떻게 볼 수도 있지 모르지만 실제로 교섭 내용이나 이 합의 내용 뒤에 과정에 내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양보나 절충안을 합의하려는 노력을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회사 사용자들이 계속 깨요. 대구지하철공사 측이 지난 8월 5일 제시한 최종 수정은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호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았고, 대폭적인 인원 감축을 통해서 주원도 부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2호선 조직 개편안을 고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대구지하철 공사 측 이런 안을 최종은 아니라고 제시하고서 노조가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거짓 보도를 하는 것은 공사가 교섭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언론이나 이런 여러 보도를 통해서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왜곡하고 공사 측 일방적인 안을 노조에서 수용하라고 협박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동식 사장님으로 각 신문에 광고를 해서 우리가 시민을 볼모로 파악을 하고 있고 시민이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13일 일하고 한 달에 17일 노는 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하철 노동자 평균적으로 약 4천만 원에 대한 인건비가 들고 있다. 이러한 악의적인 선전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의 파업이 14흘째 이어지면서 이젠 크고 작은 사고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편한 건 물론이고 또 무슨 큰 사고나 나지 않을런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공교통수단이자 시민의 발이라고 자처하는 지하철이 무려 2달째 파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우리 편 아무도 없구나. 우리만의 싸움이구나. 아, 이거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질 수도 있겠다라는 싸움이 아니라 이게 조합이 또 위태롭겠다. 한 달이 넘어가고 2달이 넘어가고 가을이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 조합에 이제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들 그리고 조합 간부들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심리 상태라 그래야 되나요? 상당히 좀 이제 격앙돼 있는. 물노동 무임금이 가장 큰 이제 사실은 조합원들이 압박 수단이죠. 더군다나 이제 사측에서 그런 이간질시키고 끌어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거가 맞물려서 유효하게 작동이 된 것 같아요. 어느 시점 되면은 뭐 노동자하는 간부 몇 명이 대구 시청에 기자회견 하고 우리는 파업 처리한다, 현장 들어간다. 어느 시점 되면은 이제 뭐 한두 명씩 현장을 복귀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스스로 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던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현장 중심으로 막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계속 이탈자가 생기는 거고 저희들 내부의 힘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대구지하철 노조는 10월 16일 15시를 기해 전면적인 파업을 부분 파업 등 현장 투쟁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 대구지하철 노조는 시민의 불편과 안전 그리고 노동자들의 생계적 위협을 해결하고자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전면 파업의 전술을 부분 파업 등으로 전환하고 현장으로 돌아가 현장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사태를 파국으로 내몰지 않기 위한 대구지하철 노조의 이러한 결단과 노력에 대해 대구지하철 공사와 대구시도 화답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장기간의 파업에 불편을 겪었던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께 대구지하철 노동자들은 총파업 기간 동안 대구 시민을 생각하면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장기 파업의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대구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2004년 10월 16일 대구지하철 노동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지만 뭘 할 수 있을까? 야, 회사가 저만큼 준비가 하는데 12명 열심히 잘리고 팝 3달 해가 월급 몇 달 못 받고 이게 완전 드라마로 딱 조합원들한테 자리 잡혀 있는 거죠. 그래 되면 좋지. 그래 되면 좋지. 근데 그래 안 되잖아. 현실은 그게 안 되잖아.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그대로 있는 우리 직원들은 어쨌든 공사의 말을 지시를 잘 따르고 왜 해고자들 13명 발생하는 거 봤고 이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걸 봤으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참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들어갔다가 인식 속에다 마음속에다 심어줬다고 보거든요. 그게 다죠. 제 마음속에 아직은 어떤 노동자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또 부당한 걸 보면 이 속에서 좀 끌어오는 게 있지만
오래된 해고 생활을 이제 한 8, 9년째 하면서 그거에 대한 좀 부담감. 지금 제가 노조 다시 하라 그러면 지금은 그때처럼 못할 것 같아요. (2003년) 지하철 참사 때 딸을 잃었어요. 3호선 공사 현장 올려다 볼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려요. 또 얼마나 죽이려고 저러는지. 지하철 3호선? 벌써 공사 끝난 거예요? 역시 대한민국 빠르긴 빠르네. 무인으로 운행한다면서요. 와, 신기하다. 기관 사업시 저 혼자 움직인다 그 말이죠. 와, 빨리 타보고 싶다. 3호선이요? 우리 동네 쪽으로는 안 와요. 관심 없어요. 헐, 기관사도 없고 대피로도 없고 영무원도 없고 또 사고 나겠다 야. 헐. 어디 무서워서 3호선 타겠어요. 빠른 것도 좋지만 목숨 걸고 타고 싶진 않네요. 아니 그만큼 사고 났으면 이제 안전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억을 잃어버리면 우린 모두 다 죽는 겁니다. 보이소. 언젠간 또다시 이 도시에 아까 그 괴물이 다시 찾아오겠지요. 일. 철거하러 오는 거예요? 건설본부가 뭐 도시 가로 정비합니까? 안에 갑시다. 그래 안에 갈게 내가. 밖에 나가. 안에 갈게. 안에 가자고. 도실도 3호선 모노레일은 최첨단 교통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의 명물 대구의 레드나 관광명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안전문제 한치의 차질 없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무인운전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전혀 걱정하시는 분이 지금 이미 김해 부산 노선, 의정부 노선, 전국 무인 노선, 무인을 운영합니다. 우리 대구는 그래도 앞으로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지만 안전요원을 하나의 사태에 대해서 상관없이 탑승시키고 됩니다. 앉아서 걱정을 하는 것도 되는 게 아니고 걱정은 시장하고 공무원들이 할 테니까 지금부터는 꿈을 꿉시다. KBS 어디갔어? 오늘 KBS 어디 있어요? 방송에 전문만 1열, 2열로 나눠놨어. 그럼 KBS 가면 또 있고. 그래요. 자. 이 3호선 시민들에게 어떻습니까? 안전에 대한 생명에 대한 대책 없이 그 안에 무인으로 하실 경우에 시민들이 알아서 문 열고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다. 무인열차 또한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발생합니까? 영무원이 없다면 그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결국 현장 노동자가 그 책임을 몽땅 써야 합니다. 2.18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13명의 해고자가 발생이 되었고 이 복직도 이 사무상과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섭만으로서는 도대체 말을 하나 듣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의사와 요구를 현장에서 거리에서 만들어 갑시다. 시민들 확보하자! 원칙복지 쟁취하자! 원칙복지 쟁취하자! 원칙복지
노동조합이 해고자 복지과 그리고 사무소 안전 확보를 위해서 도구 투쟁을 제안할 때에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죠. 열심히 하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하면 뭐하냐는 그 허무주의적인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좀 수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당사자로서 어떤 이 안전 문제를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전문가고 현업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떤 시민들 우리가 나서야 된다. 다 가만히 있더라도 우리는 나서야 된다는 한편으로 그나 해고자들이 좀 살아있다. 이게 뚜렷한 나의 역할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본 처음이 아니었나. 지금까지 8년을 꽉 채우고 지금 9년째 접어들었는데 이거 복지의 정당성도 좀 우리 스스로가 좀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걸 처음으로 해봤죠. 아주 기분 좋았죠 사실은. 뭔가 해방된 기분이 있었죠. 도시의 시민 안전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통을 하려고 하는 3호선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대구지하철 3호선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캠페인에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착한 학생들이 지하철을 탈 때 안전하게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구원이 요즘 차가 혼자 갑니까? 그러게 말이야. 예? 10년 전에 그런 참사가 있었던 이곳 대구에서 모노레일 3호선 모노레일을 무인으로 운영하겠다. 기관사를 태우지 않고 기계가 자동으로 운전하는 자동화된 기계에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구시는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릎 아프지? 목이 아파요, 목이. 이 정도 갖고 뭐 힘들다 하면 안 되죠. 근데 다른 분들은 진짜 이 정도 아직 뭐 모든 게 정신력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여기까지. 나는 뭐 제프를 이때까지 이거 다 하고 뭐 마지막 2마리 하면 되잖아. 끝까지 해야지. 아무도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 녹화돼 보면 한 걸음이라도 해야지. 한 걸음만 빨리 차 타고 이거 습관이다. 알았어. 용기물이다. 이제 정말로 잘 지어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러한 나름대로의 서로 간의 의구심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의 주장이 있었는데 막상 시작하다 보니까 전전도 12명이 이제 점점 더 처음보다는 더 똘똘 뭉치는 것 같아요. 그전에 이제 우리 12명이 느끼지 못했던 동지애 이런 부분들이 오늘 8월째 되면서 점점 더 이제 강구해지는 거고. 또 오늘 새롭게 결합한 우리 동료들이 많이 계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해고자들 현장 돌아가서 조합원 동지들한테 진 bil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가진 거 아니에요? 해고자 복지 문제도 조금 낯설고 큰 문제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한쪽 끼퉁이에 조금씩 남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식 이게 뭐라고 희석되었다고 해야 되나? 싱하죠. 저는 겁하고 있고 니도 먹었잖아. 답답하죠. 마음은 여기가 있는데 몸은 여기 있어야 되고. 좀 조합원들과 같이 하는 것들이 좀 가장 부족하지 않았는가. 또 스스로 조합을 위해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좀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반성보다는 좀 조합원들이 우리를 좀 잊어버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서 제일 우리 해고자 12명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그걸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져가자. 현장에 가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잊기 전에 먼저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자. 과연 이렇게 가서는 이게 뭐 저희 해고자들이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해 나갈 수 있고 또 복직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사실 그 불안감들이 많이 들었죠. 날 봐요. 둘, 셋. 오케이.
빨리 같이 가가지고 일손 좀 못해야 된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들고 편해요. 현장에 올 때는 저희가 이제 어디 멀리 타지에 여행 갔다가 이제 고향 가는 느낌, 내 집 가는 느낌, 10년 채우기 전에 빨리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도 해주고 항상 그래 현장 가서 동료들 만나면 제일 힘 기운을 많이 받죠. 안돼. 한번 보자. 나밥 사라. 그래. 아니 얼마든지 사지. 그분들이 해고자 복직에 대한 당연성을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방법이 없고 저희 해고자 입장에서도 또 어떻게 또 해본들 또 약간의 좀 약간 자포자기 상태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로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저는 자꾸 제가 그분들한테 괜한 짐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분들은 우리 볼 때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5월 6일) 노동조합이 해고자 복직 그리고 3호선 안전확보 인타투 승리를 위한 도보대장정에 들어가기 위한 계획을 잡았을 때 이 투쟁이 정말 힘있게 끝까지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40명이 넘는 지하철 노동조합의 자본들이 함께 있었기에 저희들 오늘까지 도투쟁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참석해 주신 조합원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는 12명의 해고자가 원칙 복직하는 그런 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많은 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고되고 조합원 앞에서 이렇게 서보는 게 처음인데 집회를 하면 앞에서 보는 건 그냥 뭐 술자리나 이런 걸로 가본 적은 있어도 전체가 다 조합원 앞에 모이는 게 처음이라서 좀 그랬네요. 마음 짠하기도 하고 하면 기분도 좋고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 3호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쓰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공사장에서 일하던 56살 김모 씨가 철근 구조물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수요를 부풀리고 차량을 선정할 때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으며 사업비를 낭비한 건 물론 이것이 최초 실험적인 도시철도 3호선. 그러나 그 바탕에는 인력 운영 최소화라는 계획이 있어 안전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낳고 좀 답답한 게 내부적인 노동자들도 얘기에 대해서 좀 미리 대처를 못했던 측면들이 있고 시민들조차도 잘 몰랐던 거죠. 막상 이제 지어지고 나니까 아 답답하다, 불안하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고 나면 항상 사후 처방이었죠. 시에서는 문제 생기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했던데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은 사실 죽을 맛인 거예요. 현장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느낌이나 고충들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우리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고 현장에 있는 우리 근무자들인데 그분들 목소리가 들릴 수가 없죠. 말하면 찍히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깝죠. 3호선을 바라볼 때 그런 모습들이 아련하게 많이 들어요. 결국 안전이냐 돈이냐 이 문제로 집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참사를 그 엄청난 사고를 겪고 난 뒤에도 끝까지 지금 3호선조차도
이렇게 무인 모노레일로 운영을 한다는 것, 무인 역사를 한다는 것, 이게 돈이 시민의 안전보다는 돈이 먼저인 것, 이 기조가 대구시에서는 아직 한 번도 바뀌질 않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3호선 때문에 대구시하고 토론회 자리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안전 책임을 안전이 그렇게 많은데 진짜 책임질 수 있느냐? 책임 어떻게 질 거냐 그러면은 과거에 몰라가 그 공사나 시나 누가 책임질 한 명이라도 있나? 정치적인 책임도 안 졌다. 그 도의적 책임도 졌나? 아 했겠지.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 했다 나가. 이거에 뭐 책임진 거 있느냐? 결국 거기서 뭐 죽거나 하는 시민들이 죽거나 노동자가 죽거나 아니면 노동자가 교도소 가거나 그게 다다.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 제기 또 하면은 책임 아무도 안 질 거 아니냐.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안전문제 관련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민들께서 3호선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걱정거리를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설하는 것이 저희 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적인 장애가 아니고 우리 어떤 휴먼이라고 그러죠. 솔직히 우리 직원들이 정비할 때 잘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거라든지 또 전자시경은 운이 많이 와서 일어나는 그런 장애가 있을지 시스템적인 장애는 지금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들이 무인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 하는 것이 역설적인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인 능력이 지금 상당히 최고 수준까지 가지고 있다. 무인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유인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건 그 철도 시스템의 역사를 보면 사람의 힘으로 안전이 확보됐습니다. 초기에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상식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시스템은 완전 무결할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유로 시스템이 오작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오작동했을 때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것은 사람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현대 철도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인간의 실수를 기계가 보완하고 또 기계의 실수를 인간이 보완하는 그런 상호 크로스오버적 안전 시스템이 철도 안전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 내년에 개통을 하게 되면 한 3개월 내지 6개월은 안 타겠답니다. 안심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뭐 다양한 논란들이 있고 시의 답변도 있었고 사실 뭐 대책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오고 가는 이야기들과 언론에 보도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은 납득할 만큼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감상적인 문제로 안전에 위험이 있다. 이런 것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뚜렷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든가 해야지 무조건 위험할 것 같아.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한다면 또 안전이 우려된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용 문제입니다. 안전이 확보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잉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안전을 저희들도 최우선합니다만 경제성 또한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런 무인운전을 계획하고 또 역사 무인화 이런 것들을 기획할 때 과연 어디서 출발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안전과 그 효율은 양립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성도 올리면서 안전도 유지하겠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왜? 안전을 하려면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죠.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도 ABS나 무슨 에어백을 설치하려면 비용을 더 들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차를 폐차하는 동안 한 번도 에어백이 안 터졌으니까 다음에 내 차 살 때는 에어백 없는 차 살 거야. 이게 현명한 태도입니까? 아니죠. 10년 전에 대구에서 그런 엄청난 참사가 있을 때 저는 그 사고 났을 때 대구시에서는 전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죠. 다 불이 타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렇게 안전하고 했지만 이후에 사고 났을 때 결국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무인운전이 더 안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합 이후에 만에 하나 일어났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무인운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그에 대해서 그때 가서는 어떻게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하실 건지 책임을 지실 건지 참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 이사님. 향후에 사고가 났을 때 본부장 네가 책임지겠느냐.
물론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시스템으로 휴먼 에러로 인한 사고가 46%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건 역시 전부 휴먼 에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안전의 확보에 대해서는 누구도 상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이나 구조나 이런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경제성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철도 건설본부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철도 3호선 역 이름을 짓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가 내년 하반기에 개통하는 도시철도 3호선을 위해 대규모 인력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내년 하반기에 개통될 예정인 가운데 모노레일 차량이 오늘 첫 시운전을 했습니다. 일 1호선, 2호선, 3호선의 그 도보 투쟁이 없었더라면은 천막 투쟁을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303개 노선을 발로 걸으면서 지나온 길을 보니까 이제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더 강도 높은 싸움을 하자라고 해서 그 지역날개 무더운 날씨에 그 상인동 본사 앞에서 천막을 쳤죠. 그래서 저는 이번 도보 투쟁하고 천막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투쟁을 할 수 있겠구나 하나의 그냥 단순한 사실이지만은 하나 확인을 했죠. 한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13명의 배우자 복직을 요구하면서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드디어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마음을 모아서 우리 공사사장님의 의지를 만들고 그 의지를 만들어서 저곳에 가서 우리 절대 직원들의 의지를 보여준다면은 아무리 김부빈 시장이 이가성 없고 못했다고 하지만은 그 의견 들어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해서 우리 13명의 해고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날들 빨리 앞당겼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하철 해고자라 그러면은 그냥 고생이 많지요라고만 정도 묻는 정도라면은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갑니까? 뭐 구체적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주위에서도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고. 저로서는 외부에서 봤을 때 그래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하니까 오히려 저도 이제 좀 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지금 저 현장에서는 파업하기 좋다. 옛날보다 파업하기 좋다. 지금은 옛날같이 오래 안 간다. 짧게 하면 되니까 한 명씩 꼬시고 있습니다. 반응도 좋고 요번에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 노력 다 해가지고 우리 해고자 동지들 다 같이 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던 장민생 비바람에 꺾이네 나는 한떨기 슬픔 민들레요 긴 세월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심 민들레는 떠나지 않으리라. 제가 이제 조합을 한 10년 했는데 접목을 일단 접으라고 했을 때 저는 상당히 그때 당시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죠. 노동조합에서 천막을 좀 접어서 공사하고 좀 대화해 보겠다 하면 전 접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막 농성을 해서 우리가 복직의 길이 열리고 그 가능성이 빨리 온다 그러면 계속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전체적 상황이 그래 녹록치 않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할 수 있는 말들 그리고 이제 좀 더 주장할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그리고 해보자들로서는 좀 더 끌고 좀 더 지속할 수도 있는 그 힘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제 그렇게 그것도 이제 이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짓게 된 거니까 상당히 아쉽죠. 좀 실망스럽기도 사실은 했고요. 집행부와 회복부 전원이 봉사단으로 참여하는 계획입니다. 이용객들 상대로 안전강화 캠페인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역사 내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속에서 자원활동을 하는 거죠. 그것이 뭐 안전과 대시민 편의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떤 해보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저 아주 순수한 개인적으로 그냥 죄송합니다. 편집만 들고 제시켜 보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앞에 과거에 문제를 있어 죄송하니까 이제 이웃에서 복지시켜 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권에 들어가서 혼잡 시간에 봉사활동을 한다 하는 자체가 이건 봉사가 아니죠. 그럼 상차 해보자가 그러면 복지관이 돼가지고 상차 공장이 돼가지고 풀 뽑고 뭐 이래야 됩니까? 라인 청소하고 마당 청소해야 됩니까? 참나 그런 거 하지 말고 밖에 돌아다니는 거 하지 말고 그럼 복지가 안 되겠나 그 얘기예요. 이거는 봉사가 아니라 참여와 석재 활동을 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봉사에 와서 그럼 복직시켜줄게 그 얘기잖아요. 이게 해고자 복직시키려고 노동조합 합니까? 노동조합의 목적이 지금 해고자 복직입니까 이게? 뭐 나날이 가서 뭐 봉사하고 뭐 아까 안원장님 말씀한 뭐 가서 빌어라 뭐 엎드리라 뭐 그래가 복직된다 하면 좀 하죠. 왜냐면 전 복직이 목적이고 좀 심하게 표현 노동조합이고 뭐 떠나서는 복직해야 됩니다. 회사가 돌아가야 되고 그게 안 된다. 도저히 우리 방법 안 된다 하면 좀 심하게 표현 그냥 빨리빨리 해야죠. 뭐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나이는 지금 다들 이제 이러고 애들은 커가고 저도 막상 봉사활동 가면 그렇지 후배들도 있고 뭐 간다는 자체가 되게 수치스럽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가질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거죠. 우리 뭐 복귀될 수 있는 카드를 좀 내밀어 봐요. 여기 똑똑하신 분 많잖아요. 이 카드가 아니면 그 카드 확실한 카드가 다 없잖아요. 이거 한다고 잘못했습니다. 전부 들고 청소한다 아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말고 여기 다 카드가 없잖아요. 도장 찍는 전제를 합시다. 이거 이벤트 하면서 이거 하면 이거보다 더한 거. 아니 그뭐 다른 무릎 꿇고는 맨날 쓸 수 아니 있어요. 방사 앞에. 이거보다 더한 거 뭐 도장 있어요. 이걸 왜 못해? 이게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활동은 뭐 복귀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천막 칩시다. 할수 있 천막 칩시다. 그거 도장 찍을 수 있어요? 예? 돈 찍을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하고 내가 있으면 말하죠. 안 찍고 아니 언제까지 하면 그럼 이거 하면 언제까지 할수 있어요. 그럼 나가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이제 내년이면 이거 10년째인데 해보자가요. 그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그 당시에 생각에 가졌던 그런 마음이 이미 저는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 조합원들을 폄하시킨 건지 모르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나름 노동조합 정신과 노동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을까. 뭐 어떤 면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봤을 때 뭐 어쨌든 다른 타 지자체를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조합비가 높고 계속 조합원들에게 그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계속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서 이보다 더한 것을 해서 복직이 만약에 된다면 조합원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할까? 노동자가 그럴 수 있나? 노동자가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비난할 조합원들이 많이 있을까? 저는 사실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게 조합이 현실이고 나 그렇다고 보는데 조합이 뭐 지금 뭐 힘이 있나? 이거 말고 안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조합도 그렇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보는데 이 세상짜리가 결국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어쨌든 뭐 다음에 또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왜 이런 식으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뭐 해보자 하는데 이걸 던졌는지 저는 그것도 좀 뭐 잘 이해는 안 갑니다. 나는. 어쨌든 제가 오늘 이렇게 뭐 흥분하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뭐 아까 노동자 정신, 투쟁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고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진짜 뭘 그런 걸 따지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 해고자 상황이나 노동조합 상황이나 전체 우리 상황에서 뭐 우리가 무슨 뭐 큰 자존심 세워서 뭐 명분을 가지고 뭐 노동조합 저는 이런 거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이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적어도 같이 동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해고자들한테 이거 이래 들이밀어 가지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조합이고 뭐고 조직적이고 뭐고 투쟁이고 나가리고 다 떠나갖고 인간적으로 그냥 진짜 저는 인간적으로 배고픈 애한테 빵 앞에 들이밀어 놓고 니 이거 할래 안 할래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뭘 장난하시더라도 말을 하시더라도 그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안전 문제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조합원의 근로조건 이러한 요구나 어떤 주장들을 했던 것들에 대한 정당함이랄까 뭐 당당함이랄까 또 그것을 함께 해줬고 믿어줬던 우리 조합원들에서 받았던 어떤 신뢰 이런 데 대한 책임감 이것이 이제 아주 오랫동안 저도 이제 짓누르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좀 예전한 것 같아요. 지금 해고자 12명이 남아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좀 우리가 그 당시에 투쟁했던 그런 어떤 우리 스스로의 정당성들을 좀 스스로가 좀 잊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진짜 그만큼 열심히 했던 상황인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는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해고자는 물론 상태는 그때보다는 치료하지는 못할지언정 어쨌든 해고자의 상태 변함이 없는데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았다. 그런 아픔들 다 잊혀졌으니까 해고자는 잊혀지더라도 실제로 그때 당시에 우리가 했던 행위들 그 시민 안전을 위해서 파업을 하고
뭐 발톱을 흔들든 농성을 하든 이런 행위들이 부정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제 이것들에 본인들이 했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은 잊지 않고 간다면은 뭐 해고자가 좀 잊혀지더라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만 지켜진다면. 항상 함께 옆에서 열심히 일했던 자관이가 그렇게 쉽게 우리의 옆을 떠날 줄은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을 것이고 생각도 안 했던 일이 일어난 지 작년 일주기였고 올해가 이주기 되었습니다. 자관이는 떠났지만은 남아있는 우리 산자들이 해야 할 역할과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이 실천으로 잘 옮겨지지 않을 때 나 자신을 많이 탓하고 나 자신을 많이 구종을 합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성실히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역할을 성실히 할 때에 아마 우리 곁을 떠났던 장엄이가 하늘에서 우리를 웃으면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장한이라는 이름은 제 머리와 제 가슴에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마음과 가슴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2주기를 맞아서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각오를 다집니다. 세상은 더럽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남아있는 우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장한이가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남아있는 우리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